네, 10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3부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김나입니다. 저희가 오전장 분위기 살짝 요약을 해보자면요. 밤사이에 테슬라 주가가 폭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국내 2차 전지주들 전반적으로 온기가 도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이야기 이번 주 내내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를 쓰면서 이제는 56,000원 선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는 조금 PB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주들 오늘 또 KB금융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온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 이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 대한 힌트들 어디에서 찾아봐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마켓나우 3부 이어지는 시간 끝까지 함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시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흐름부터 챙겨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양지수 혼조 양상 띄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600선이 좀 회복해 줄까 싶었는데 밀리고 있습니다. 0.27% 상승하면서 2,587선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그 안에서 SK하이닉스가 2% 가까운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요, 2차 전지주 분위기 괜찮았지만 제약바이오주들 약세 띄고 있습니다. 0.57% 하락하고 있고 730선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래도 외국인이 매수로 좀 전환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행렬 또 오늘도 펼쳐지고 있고요. 외국인이 2,759억 원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업종 안에서는 전기전자 또 팔고 있고요. 음식료 쪽에서도 물량을 덜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2,975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수급 확인해 볼게요. 외국인이 제가 확인하고 들어왔을 때는 또 매수로 전환을 했는데 지금 12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361억 원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도 개인만이 나홀로 570억 원 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두 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SK하이닉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 호실적 기록했잖아요. 영업이익 7조 300억 원 정도로 역대 분기 최대 매출 영업이익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0만 원 선 위로 SK하이닉스의 주가 올라와 있는데요. 왜 이렇게 SK하이닉스 호실적을 기록했냐라고 보니까 HBM 그리고 ESSD와 같은 AI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3분기 ESSD 매출이 약 3조 원 정도였는데 낸드 매출 비중 60%를 넘어서는 수치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30% 증가한 수치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밤사이에 들려온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더 있어서요. 테슬라 쪽에서 SK하이닉스의 대규모 ESSD 장기 공급 요청했다라는 뉴스 접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1조 원 규모고요. 이게 또 ESSD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실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살짝 설명을 해드리자면 쉽게 말해서는 저장 장치입니다. AI 서버에 들어가게 되는 대용량 저장 장치인데요. AI 시스템을 좀 고도화할 수 있고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그런 저장 장치, 기업용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 2년 전만 해도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좀 선호하는 추세였거든요. 그런데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선호했던 이유가 이 ESSD 대비해서 조금 비용이 저렴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선호를 한 거였는데 AI 데이터 센터가 확대가 되고 증설을 계획하게 되면서는 이 고정 비용을 조금 줄여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ESSD를 최근에는 더 선호하는 추세라고 하고요. 그리고 처리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HDD 대비해서요. 그러면서 이제 ESSD의 시장 강자가 누구냐라고 좀 찾아보니까 SK하이닉스와 이 자회사 솔리다임, SK하이닉스의 자회사입니다. 여기에서 대용량 ESSD 시장에 굉장히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살펴보자면 60TB ESSD를 이미 개발해서 여러 빅테크 기업들의
공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2배 이상의 122TB의 용량도 현재 개발 중인데 이것도 계속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올라가는 이유에 이러한 이슈도 좀 영향을 끼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이슈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 이야기인데요.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저희가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 찬바람 불면 배당주다라는 이야기 하면서 그중에서도 진짜 배기는 통신과 금융이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었잖아요. 10월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통신주와 이 금융주들 담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KB금융에 대한 언급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오늘 KB금융이요, 10만 원 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가입니다. 왜 이렇게 KB금융 오늘 올라가나라고 봤더니 올해 3분기 호실적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1조 6,140억 원 정도로 달성을 했는데 회사 창사 이래의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호실적도 호실적인데요. 증권사에서 조금 주목을 했던 부분은 이 강력한 밸류업 공시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에 조금 더 집중을 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의 좀 기준이 되는 보통주 자본 비율이 13% 정도인데 내년부터는 이 13%의 보통주 자본 비율을 초과하는 잉여 자본을 주주 환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좀 쉽게 이해를 하자면 주주 환원 비율 나는 늘릴 거야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총 주주 환원율도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밸류업 공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증권사 KB금융, KB투자증권, 키움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5%에서 10% 정도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주가상으로는 지금 10만 원 선 위치에 있는데 11만 원에서 12만 원까지도 열어뒀거든요.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제가 제목을 한 발 더 남았다라고 설정을 했잖아요. 이제 연말에 밸류업 지수 추가 편입 기대감까지 KB금융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 시청자분들께서 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마켓나우 3부 시간 동안에는 다음 주 시장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나우 3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데일리 오은 정우영 파트너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파트너님 오늘도 굉장히 다운되어 있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저 오늘도 양시장 모두 다 제가 음봉을 좀 맞다 보니까 제 이 음봉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저까지도 분위기가 좀 침울해져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오전장 어떻게 보셨어요, 파트너님? 자, 오늘 네. 현재 시간 지금 1시 지나고 있습니다. 1시 지나고 있는 시간대는요. 지금 징검다리 시간이라 그래가지고요. 오전장을 정의를 내리고 오후장의 이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의 대응 전략을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정하신 다음에 2시부터 자 오버나잇 하실 물량을 종가 배팅을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오버나잇뿐만 아니라 자 물량을 담을 건지 아니면 현재 오늘 기준으로 자 이 청산을 할 건지 말 건지 오후장에 좀 정해야 됩니다. 자 오늘 오전장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사실상 이 소폭의 상승이지만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테슬라의 20% 이상의 급등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어닝스 프라이즈와 함께 1조 원의 칩
AI 칩을 공급 소식과 함께 양 시장 모두 다 소폭 상승을 통해 가지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게 출발했습니다. 자, 그러나 다시 이어지는 이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매도뿐만 아니라 52주 신저가를 통해 가지고 분위기가 좀 침침해진 분위기가 이어졌었고요. 장중에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00억밖에 매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요. 갭상승, 소폭의 상승을 통해 가지고 지금 외국인의 매도를 통해 가지고 그게 200억까지밖에 안 나왔지만 바디 음봉만 해도 1.33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래량이 없이 흘러내린다. 다시 말해서 시장에 힘이 없고 외국인의 투심이 지금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모습과 함께 양시장 오후장에도 약세가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로는 불확실성에 관련돼 있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제일 먼저 이 미 대선을 치르고 나서야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은 이 당일 청산 기준에서 자,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짧게 보고 현재 시장은 짧게 보고 시장을 대응하자라는 전략과 함께 잠시 후부터 짧게 봐야 되는 트레이딩 관련 종목들이 어딘지 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먼저 일본 캔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차트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오전장만 해도요. 사실상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와 함께 KB금융의 강한 힘으로 인해 가지고 22선 돌파형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오후장이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삼성전자의 이 외국인의 매도뿐만 아니라 관련돼 있는 몇몇 종목들 현대차까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후장에 만약에 이 시간이 끝나서 2시 이후에 도찌라든지 양봉으로 못 끌어올리면 다시 한 번 더 영망치 음봉으로 인해 가지고 월요일장에 다시 5일선 이탈하고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오후장은 자, 이 만들어지는 캔들 투심을 보고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코스닥도 동일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4억밖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말 그대로 장중에는 200억 나왔지만은 자, 200억까지 나와 가지고 바디 음봉 시가총의 시가 등락률로 1.33까지 떨어지는 걸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시장은 거래량이 뚝 끊긴 약세장이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버나잇 힘들고요. 당일 청산 기준으로 짧게 잡고 움직이자라는 말과 함께 잠시 후부터 그러면 짧게 잡고 움직여야 되는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이제 장 마감까지도 약세에 뜰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주의해 보셔야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또 증시 현황을 한눈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후장 어떤 테마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첫 번째 실적 테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설계입니다. SK 하이닉스의 테슬라가 1조 원 규모의 ESSD 공급 요청을 했다라는 소식 이슈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어떠한 종목들 살펴보셔야 되는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 테마 양자암호입니다. SKT 양자암호 상용화 소식에 지난주부터 들썩였는데요. 연내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하겠다라는 소식까지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기 테마입니다. 경영권 분쟁이고요. 황제주에 오른 고려아연 어제 상한가 달성했고 오늘 또 장 초반에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업종 상입니다. 금융이고요. KB금융 호실적의 금융주 전반에 오늘 운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 업종 상위 역시나 이슈에서 짚어드린 바가 있는데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테마입니다. 반도체 설계입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몇몇 이 재료가 자 모멘텀이 있고 재료 측면으로 볼 수 있는 반도체 설계 밴리스 쪽에 관련 종목들이 몇몇 종목들이 좀 올라옵니다. 이 또한 SK 하이닉스와 관련 있는 종목들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은 반도체 설계 밴리스 쪽하고 자, 온 디바이스 쪽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셔야 될 종목은 에이직랜드입니다. 자, 에이직랜드가요 상한가 이후에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급등, 상한가 이후에 눌림목 잡고 61선 지지 캔들과 함께 다시 100일선과 120일선을 향해서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거래량이 터졌고 다시 말씀드리면 앞자리에서 상한가에서 거래량이 터진 자리보다도 훨씬 더 거래량이 많은 앞자리에 있는 캔들을 모두 다 잡아먹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손바뀜이 완성되고 있고 변곡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에이직랜드가 오늘 첫 번째로 볼 수 있는데, 자, SK 하이닉스 테슬라의 1조 원에 가까운 AI 칩 공급 소식과 함께 에이직랜드가 오늘 급등 패턴과 함께 변곡점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반도체 이 제조업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파도와 함께 이 SSD 모듈에 필요한 고효율 전력 관련 반도체 개발 중이고 있다라는 것과 함께 에이직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 저점에서 나오는 변곡점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SK 하이닉스 분위기와 함께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매매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넥스트 칩입니다. 자, 넥스트 칩은 올해 초에 사실상 좀 나와야 되는 것이 좀 안 나왔나 좀 생각이 듭니다. 아파치입니다. 아파치 6가 자, 이제는 이 상용화 기대감, 납품 기대감과 함께 지금 그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전고점의 매물을 조금 먹고 있는데, 차량용 지능형 카메라 영상 처리 및 인식 시스템 반도체 전문 기업입니다. 자율주행 칩인 아파치 6를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에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자, 공급사 같은 경우에는 뭐 BMW, 벤츠 아니면 뭐 폭스바겐 같은데, 자, 분위기로는 폭스바겐과 BMW로 지금 분위기가 좀 잡혀지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납품만 하게 되면 사실 이 넥스트 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지금까지는 사실 적자였습니다. 이제는 턴어라운드와 함께 2025년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라이징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현재는 기대감이고요. 앞전에 있는 매물을 소화시키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상 수급은 없이 어느 정도의 이 기관 수급은 없이 기대감으로 좀 올라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앞전에 있는 매물과 함께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최대 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한 2, 3개월 정도 들어오는 걸 보고 여러분들 롱플레이 잡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은 단기적 모멘텀 플레이로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첫 번째 실적 테마 반도체 설계였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이직랜드는 오늘도 20%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칩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를 잘 포착해 봐야겠다라는 저희 파트너님의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입니다. 양자암호인데요. 파트너님, 양자암호는 지난주부터 조금씩 들썩여주네요. 맞습니다. 양자암호, 초전도체뿐만 아니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 사실상 시장이 약세 시장이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양자암호뿐만 아니라 관련돼 있는 지질학적 리스크의 방산, 식품, 사료 뿐만 아니라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면 오늘 약세장이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양자암호 관련 종목들에서 수익이 안 나라는 법 없는 거죠. 자, 이 시장이 내린다고 전 종목이 내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오른다고 해서 전 종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한해서도 여러분들 한번 끊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자암호 안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봐야 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연히 양자암호 하면 엑스게이트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자,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VPN 암호화 통신 1위 업체입니다. 특히나 2024년 5월 달에 SK텔레콤과 함께 SK스퀘어 자회사인 IDQ와 양자암호 통신 기반의 가상 사설망 VPN을 기술 개발을 완료해서 양자암호 테마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고, 특히나 해리스 부통령 양자 컴퓨터 세제 혜택 언급과 함께 미국의 나스닥 기업인 아이온큐가 연일 급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양자암호들까지도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장중에 오늘 보통 4, 5% 정도 움직이다가 종가에 좀 밀리고 있는데요.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장중에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종가 기준에서 영망치라든지 아니면 5일선 터치했을 때 조금 이제 추세가를 만들어지는 음봉이라든지 눌림목 자리에서 접근하시면 되고요. 아침 일찍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장중에 급등이 나오게 되면 바로
끊고 그리고 다음 포지션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단기성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당일 청산과 당일 매매하셔야 됩니다. 바로바로 시장이 변화하게 되면 기존에 움직였었던 테마 종목들은 모두 다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보실 종목은 오늘 양자암호 쪽의 KCS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5일선의 급등, 자, 다시 말해서 골드 크로스라고 볼 수 있는 관통형 캔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연내 양자전략위원회 출범과 함께 양자암호 관련 종목들을 움직이고 있고 그에 관련돼 있는 모멘텀 플레이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짧게 보고 그리고 종가 기준을 양봉으로 이 고가 기준으로 맞췄을 때 여러분들 소량으로 한 번씩 매매해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장기 테마 양자암호 역시나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엑스게이트와 KCS 모두 다 좀 관심 있으시다면 종가, 오늘 종가를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기 테마고요. 경영권 분쟁입니다. 오늘 티웨이 홀딩스가 20% 넘게 급등하고 있고 고려 아연도 변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파트너님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야, 경영권 분쟁이라 그러면 오히려 네. 더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실질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더 이 주가 부양을 위해서 조금씩 던지는 말 한마디에 시장을 들썩이는 걸 보게 되면 자, 지금 어째 보면 조금씩 좀 양치기 소년이 돼가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시장은 약세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작게 이 조그만한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약세 시장이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습니다. 자, 경영권 분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영권 분쟁의 오늘의 이 최대 종목은 자, 오늘 티웨이 홀딩스입니다. 티웨이 홀딩스가 장중에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 풀리는 걸 좀 볼 수 있는데요. 전고점에 있는 매물을 좀 소화하는 것보다 자, 이 매물 출현이 좀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티웨이 항공, 티웨이 홀딩스 경영권 분쟁을 통해 가지고 또다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관련 종목입니다. 자, 경영권 분쟁은요. 그 다음 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바로바로 말을 바꾸거나 아니면 분위기가 이 관련돼 있는 뉴스가 자, 반대의 기사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날 급락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장중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티웨이 항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티웨이 항공, 네.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 전고점의 매물을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양봉은 뛰고는 있으나 전고점의 매물을 받고 있고요. 오늘 트레이딩 물량이라고 볼 수 있는 외국계 자금까지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자, 어째 보면 이 수급에 쏙지 마시고요. 단기성 물량으로 판단하시고 장중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자, 티웨이 항공까지는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주목해볼 만한 단기 테마 저희 경영권 분쟁이었고요. 티웨이항공 장중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테마입니다. 금융이고요. KB금융 호실적 발표한 영향으로 오늘 은행주들,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 10만 원 선 돌파하면서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파트너님, 은행주들 다음 주에도 좀 시세를 이어가줄 수 있을까요? 시장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만약 약세 흐름으로 이어진다면 네. 금융이 좀 더 움직일 수 있고요. 시장의 반등을 보이는 이 시그널이 나타난다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강한 테마의 종목들은 다시 한 번 더 음봉을 맞고 새로운 테마 쪽으로 다시 지수에 연관돼 있는 쪽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현재 분위기는 금융 쪽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종목이 주도 섹터로 우뚝 서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금융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도주 종목만 먼저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 같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KB금융입니다. 자, KB금융, 자, 말 그대로 누적 순이익이 지금 4조 4천억 역대 최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서민들은 주택의 고민을 안고 지금 주택 부담에 주택 자금 대출로 인해 가지고 부담과 함께 가게 살림이 어려운데 은행주들은 상당히 좋은가 봅니다. 얄밉지만은 어쩔 수 없이
빠짐없이 여러분들도 봐주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첫 번째로 KB금융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금융주 중에서는요. 사실 주도주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약에 시장에 약세 흐름을 본다면 바로 금융주 중에 KB금융을 보면서 단봉의 음봉이 나오게 되면 바로 따라붙어서 추세를 이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놀랄 노자입니다. 자, 2023년도에 6조 4천억 그리고 올해 7조 7천억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하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종목은요. JB금융입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 한 두 번 정도 이야기 드렸는데 추세가 아주 견고한 흐름으로 차트가 만들어진다고 이야기 드렸죠. 자, 보시게 되면 밀집형 패턴입니다. 5일선에 있죠. 5일선에 보시게 되면 21선 골드크로스 이후에 5일선을 타고 가면서 양음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5일선을 타는 자리에서는 자, 이 전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 15,900원 자리를 넘어선 후부터는요. 5일선을 가지런히 견고하게 타고 가는 것을 보게 되면 자, 기관과 외국인의 관리자로 붙었고 이거는 당분간 추세가 우상향을 나올 수 있는 추세가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자, 양봉에 따라가지 마시고요. 당연히 음봉에 5일선에 받쳐놓고 기다리고 양음 끊어먹으시면서 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JB금융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은행 금융지수 실적 기대감으로 강세를 이뤄지고 있고요. 특히 실적을 보시게 되면 2023년도에 7조 9천억 그리고 올해 8조 8천억에 전년 동기 대비 10% 성장하는 종목과 함께 밸류 프로그램 관련돼 있는 속해돼 있는 종목이다 보니 여러분들은 11월 중순까지 5일선 패턴으로 꾸준히 여러분들 보셨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 업종상위 테마 금융이었습니다. 관련해서 다음 주 시장 흐름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보셔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KB금융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JB금융지주 다음 달 저희 중순까지도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투자자 개개인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보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김자림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이 좀 답답합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상승불을 켜곤 있는데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 종목의 2배가 넘고요. 시장에서는 종목별 각계 전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와중에도 저희 챌린지 1313 그리고 마켓나우 3부와 함께 이 종목에 대한 고민들 조금씩 풀어나가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오늘은 최종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챌린지 8주차가 이제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은 2주 동안 9주차, 10주차는 어떻게 흘러갈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오늘 장기포트에 또 어떤 종목이 편입될지 혹은 편입되지 않을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안내를 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미국장에선 테슬라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 2차 전지 잠잠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내에서는 그래도 하이닉스가 좀 선방을 했다가 좀 낙폭을 키워나가면서 지수를 함께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챌린지 8주차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가지 종목 이제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12%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좀 챌린지성으로 단기로 들고 가는 포트다 보니까 일단 좀 짧게 손절 라인을 잡았었습니다. 75,000원이 손절 라인이었고 오늘 손절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다만 이후에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어떻게 들고 가보면 좋을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STX 엔진은 어제 우리 파트너님께서 21선 이탈하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STX 엔진 오늘 제가 차트 살펴보니까 일단은 21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2%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낙폭을 딛고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수익률은 마이너스 4%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바이오 2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는 시장이 크게 어려웠는데도 그래도 수익률이 1% 플러스권 빨간불 잘 지켜내고 있었고요. ABL 바이오가 사실 좀 아쉽죠. 좋은 모멘텀들이 많이 나와 있는 기업인데 이번에는 시장과 함께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5%권입니다. 그리고 롯데 시스템즈도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신저가를 오늘도 써내려갔고요.
하이니스까지 오후 들어서 조금은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체 시스템즈도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꼽히는데 여태까지의 수익률 모두 반납을 하면서 정확하게 보합 마무리입니다. 다음 종목 열어주시죠.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은 그래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플러스 5% 수익권이고요. 목표가 도달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전력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장주라고 하셨는데요. 52주 신고가를 향해서도 점점 걸어가고 있고요. 스윙 관점으로 봤을 때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LB세미콘은 마이너스 4%대 수익권, 그리고 넥스티는 2.5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롭게 편입된 두 가지 종목들도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퓨처캠은 이전에 저희가 한번 편입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루 만에 이렇게 끝나다 보니까 수익률이 조금은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GSE는 도시가스, 이런 가스 관련된 종목인데요. 오늘 하루 만에 수익률 3.21% 챙겨갑니다.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들 리뷰를 간단하게 해드릴 텐데요. 일단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16%입니다. 조금은 아쉬운 마무리가 됐죠. 시장이 흔들렸고 그 와중에 우리 챌린지도 함께 흔들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은 아쉽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주신 정우영 파트너님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수익을 좀 내드려야 됐었는데 이번 주에는 참 시장 분위기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수익의 모습을 못 보여드렸는 거에 있어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다음 주에는 최선을 다해서 급등주의 모습, 좋은 종목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은 2주차 동안 저희가 열심히 달려서 더 좋은 종목들 선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남은 2주차 오늘 그 서막을 열 두 가지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나와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주시죠. 네, 파트너님 계속해서 어제부터 죄송하다라는 말씀하시니까 저까지 약간 마음이 아픈데요. 네. 2주차부터 7주차까지는 그래도 성공 배지 받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또 2주차 남아있으니까 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네. 2주는요, 좀 화려한 종목으로 네. 여러분들한테 모든 분들에게 좀 기쁨을 줄 수 있는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1313 챌린지 8주차 종목들 하나씩 리뷰 네. 도와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부끄럽지만요, 그래도 볼 건 봐야 됩니다. 자, 한국 화장품 제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화장품 제조 20일선 이탈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매도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60일선 이탈하면 완전 이탈하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 꺾이게 되면 사실상 저항을 받게 됩니다. 지금 오늘 20일선 이탈했으니까요. 절반 끊고 기다렸다가 다시 20일선을 골드크로스 다시 만들어지게 되면 복수열전 한다는 기분으로 일단 절반을 끊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이 지지캔들에 나오는 걸 확인하고 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TX 엔진입니다. 자, STX 엔진은 오늘 기다렸던 지지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조선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이 플러스는 냈지만은 STX 엔진도 동일하게 2%대 양봉을 내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입니다. 약간은 좀 불안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지지캔들 21선 지지캔들이 나오고 있는 자리에서 조선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으면 STX 엔진도 동일하게 단봉이지만 양봉으로 있어야 됩니다. 아직 시간은 끝나진 않았습니다. 단 종가 기준으로 도치 지금 현재의 모습과 괜찮지만은 오히려 더 마이너스 0.50 아니면 마이너스 1%대 22선 이탈하는 바디 음봉이 만들어지게 되면 자 다음 주 월요일장에 바로 아침 일찍 이 바디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끊는다는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실적이 좋다라고 컨센서스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캔들이 나오냐? 관리자의 부재인지 아니면 시장 탓인지는 자, 월요일 월화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캔들을 보고 현 미래를 지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역배열장, 약세 시장이기 때문에 짧게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입니다. 자,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레고캠 바이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차트 보시는 것처럼 아주 견고하게 날아가고 있고요. 현재 자리 오늘 시장도 약세장이지만 5일선 후에서 단봉입니다. 자,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없다는 거죠. 나오면 나올수록 모두 다 걷어간다는 뜻은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추세적으로는 양음 끌고 가고 있는 자리는 아주 견고합니다. 자,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ABL 바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도 동일합니다. 자, 어째 보면 리가캠 바이오보다도 꺾였지만은요, 여러분들 단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째 보면 지금 현재 시장의 이 지수는요, 5일선 이탈된 자리지만은요, 어째 보면 이 지금 제약바이오의 몇몇 종목들, 파이프라인이 있고 플랫폼 기업들은 21선에 살아있으면 시장보다도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더 음봉 공략을 다음 주 월화에 좀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은 종목 ABL 바이오도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로체 시스템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체 시스템하고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체 시스템은 오늘 사실상 5일선 후에 단봉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21선까지 밀린 걸 보게 되면 자, 월요일장에 눌림목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점핑하는 자리가 자, 오늘 바디 음봉 5%짜리를 잡아먹는 월화 안에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끊는다는 생각으로 보셔야 될수록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죠. 자, 그러다 보니 장중에 5-6%까지 끌어올리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재료 노출로 인해 가지고 차익 매도가 나온 자리이다 보니 양선이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5일선 이탈하지 않은 자리에서 지금 시초가를 지키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상 없고요. 만약에 종가 기준에서 영망치 음봉에 5일선 이탈한다면 여러분들 들고 가시면 안 됩니다. 영망치 음봉은 피레츠 음봉. 자, 이 음봉의 이 바디 힘과 윗꼬리에서 밀려 있는 음봉으로 인해 가지고 자, 월요일장에 개파락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5일선 이탈할 자리에서 던지시고요. 월요일 자리에 개파락에서 단봉이 나오게 되면 재매수 관점에서 5일선에서 다시 던지고 5일선 안착하는 자리에서 스윙으로 가자. 이동평균선 깨지는 자리에서는 일단 매도, 그리고 지지 캔들이 나오는 자리에서 확인하고 들어가고 복수일전은 그렇게 사고 팔고 하시면 됩니다. 자, 7번째 종목입니다. LB세미콘입니다. 자, LB세미콘은 어제 장중에 7%짜리 이 양봉을 내다가 밀렸습니다. 어제 제가 이 리뷰해드릴 시간대만 해도 단봉에 압정형 캔들이 나와가지고 보긴 좋았는데 종가 기준을 더 밀리다 보니 지금 어제 피레침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개파락 출발 이후에 도치로 지지 캔들이 나오고 있죠. 조금 전에 똑같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조금 비슷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5일선에서 지켰지만은 피레침 음봉이 나오게 되면 동일하게 LB세미콘처럼 이렇게 개파락의 도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도치가 내일 월화에 2개 정도만 더 나오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패턴이 만들어졌고 추가적으로 급등주 패턴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단 21선이 이탈하면 무조건 매도의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 넥스틴입니다. 자, 넥스틴은 5일선 잘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보다도 강하죠. 어제는 이 종가 기준으로 조금 밀려가지고요. 윗꼬리는 자, 팽이가 나왔고요. 오늘 자, 도치를 만들면서 매물이 나오고 있지 않는 자, 거래량이 뚝 끊긴 자리입니다. 누구도 매도를 안 하고 있고 사는 것도 없지만 파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음봉이 바디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누군가는 당 장중에 하단에서 다 끊어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식에서는 좀 이상한 좀 아이러니한 이 현상도 있습니다. 뭔가 하면 무엇이냐면 주식은 중력이 작용합니다. 주식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사고 팔고가 없으면 이 지금 단봉이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손을 대지 않으면 무조건 떨어지는 게 주식입니다. 중력 작용합니다. 자, 넥스티는 현재 지금 버티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지금 저점에서 그래도 대기 매수가 붙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흐름을 보시면서 5일선 매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9번째입니다. 퓨처캠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처캠은요. 자, 오늘 매도 의견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선 이탈하는 자리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세른봉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시장 영향 탓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끊고 월요일장에 지수가 살아날 때 잉텐 캔들이 나왔을 때 지수가 살아나고 종목이 살아나는 자리를 보고 복수열전 하시면 됩니다. 단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매도하기 제일 쉬운, 매도를 못하는 기준이 뭐냐면 매도는 4, 5%, 6%, 7%까지는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단 10%가 넘어가게 되면 매도하기 힘듭니다. 정말 못하고 아예 기다려보자. 아니면 천천히 시장만 돌아서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자기 체면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팩트 기준에서 팩트 보는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21선 이탈했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절반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매도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월요일장에 잉태형 캔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의 단봉이 나오게 되면 재매수를 통해 가지고 복수열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GSE를 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E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의 약세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오늘 좀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과 함께 들어갔는데 급등은 아니지만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시장의 약세 흐름이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적 트리거가 나타날 수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만 좀 시장이 좀 살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오늘 이 망치의 음봉이지만 월요일장부터는 이동평균선을 뚫어두는 골드 크로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의 분위기만 바뀌게 되면 급등주로 바뀐다. 단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양음양 패턴에서 시장이 약세 시장일 때 대성에너지, GSE, 흥국, 석유, 한국석유 관련 종목들에서 단기적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주차 1313 챌린지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파트너님 말씀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8주차 1313 챌린지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만요. 9주차 또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파트너님 새로운 포트에 이제 활력 불어넣을 수 있는 오늘 2가지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은 무겁지만은 그래도 야금야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들고 왔습니다. 두 종목 모두 오픈하고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 스퀘어와 현대 글로비스 두 종목을 다음 주에 1313 챌린지 9주차의 종목 첫 번째로 오늘 포트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SK 스퀘어입니다. SK 스퀘어를 가져온 이유가 지금 시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구원 투수가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대주주 SK 스퀘어를 좀 들고 왔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에서는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너무 이 차별성도 크고 양극화가 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종목은 52주 신저가, 한 종목은 사상 최대 실적과 함께 어닝 서프라이즈뿐만 아니라 지금 연일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당분간 이 흐름은 이어갈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국내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이 증권사들까지도 지금 목표가를 올리는 보고서가 나오는 걸 보게 되면 현 분위기는 SK 하이닉스를 이 중심으로 지금 흘러갈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SK 스퀘어입니다. SK 하이닉스 대주주이고요. HBM의 질주,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7조 원 사상 최대 실적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부각받을 수 있는 SK 스퀘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영국의 행동주의 펀드 SK 스퀘어 지분 인수를 통해 가지고 지분 가치 부각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흐름 자체는 꾸준히 기관과 외국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올해 무엇보다도 이 영업이익이죠. 자, 영업이익입니다. 2023년도에 적자입니다. 근데 올해 2조 9천억의 지금 현재 이 흑자의 기조를 좀 보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3분기 8,800억의 흑자 기조와 함께 현재 이 분위기는 이어갈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캔들을 보시게 되면 SK 하이닉스의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21선, 61선 모두 다 골드 크로스가 났고요. 121선과 101선까지도 앞전에 있는 9만 원, 8만 원과 8만 7천 원과 9만 원의 매물을 모두 다 먹고 이번 주에 양음양 패턴으로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는 다음 주까지도 5일선 그리고 꾸준히 11월 중순까지는 5일선을 타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례를 본다면 이 앞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올해 상반기 우상향 패턴이 났을 때도 SK 스퀘어는 동일하게 5일선을 타고 가는 꾸준히 타고 가는 모습이 나온 만큼 SK 하이닉스와 함께하는 SK 스퀘어를 오늘 첫 번째 포토에 표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8만 6천 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자, 현대글로비스. 자, 현대차는 오늘 지금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현대글로비스는 운임료 정말 중요하죠. 이 말 그대로 자동차를 실어 나르는 자, 이 회사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물류뿐만 아니라 해운에 관련돼 있는 물류가까지도 오늘 지금 연일 급등을 하고 좀 분위기가 지금 상승 분위기가 나고 있다는 것은 현대글로비스는 앞으로의 실적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밸류 지수 구성의 종목으로 채택된 그 가운데 특히나 이 기간이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이 장대 양봉 난 자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6일 앞전 10월 15일 그리고 10월 14일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11만 4천 원 자리에서 밀집 패턴 나온 다음에 10월 16일 날 장대 양봉을 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서 전고점의 매물을 모두 다 소화시키는 손바뀜 자리가 나왔죠. 자, 개파락이지만 5일선에서 지금 현재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캔들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캔들이 위아래 변동성은 있지만 종가 기준으로 모두 다 양봉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중에는요, 어떻게 흔들리든 종가돼서 시초가에 딱 붙어서 외국인이 매수, 기관이 매수로 끝난다는 것은 시세를 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밀집형 패턴, 밀집을 잡고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9조 원인데도 이런 모습이 나옵니까? 라고 보게 되면 9조 원이든 10조 원이든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이 안 좋은 시장에서도 현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도 몇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류 운송 기계에서 현재 이 기관과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현대글로비스가 단기적으로 수익이 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좀 기술적으로 좀 볼 수 있고요. 실적 개선뿐만 아니라 주주환원 기대감까지 안고 있습니다. 2030년에 매출 40조 원 알파 목표를 통해 가지고 9조 원을 투자를 통해 가지고 현재 우상향 패턴 그리고 기업 실적 보시게 되면 좋습니다. 자, 2023년도에 1조 5천억 그리고 올해 1조 6천억에서 1조 7천억 전년 동기 대비 9%에서 10% 성장하는 이 가운데 현대글로비스는 3분기 실적까지도 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 5일선 패턴으로 꾸준히 좀 포근하게 좀 편안하게 좀 끌고 갈 수 있는 두 종목. 자, 첫 번째 종목으로 SK 스퀘어, 두 번째는 현대글로비스를 들고 왔습니다. 현대글로비스의 목표가 13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5천 원에 종목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스퀘어와 현대글로비스 편입해 주셨습니다. 9주차 1313 챌린지에 좀 스타트를 잘 끊어줄 수 있는 종목들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또 금요일이잖아요. 다음 네, 주 맞습니다. 시장의 기회 저희가 어디에서 찾아봐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 설명해 드릴 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HTS하고 너무 많이 틀리죠. 여러분은 이데일리 스핀이라고 해서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 상단에 보시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정배열이 잡히는 쪽과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보다도 거래량으로 현재 정배열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2,500개 중에서 선별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2,500개를 넘겨가면서 볼 필요 없이 얘가 알아서 잡아주고 선택은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장을 볼 때 너무 어렵게 봅니다. 시장에 보시게 되면 하단에 보시게 되면 실적 테마, 장기 테마, 단기 테마 업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테마와 업종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약한 건 볼 필요 없죠. 지금 현재 내 눈앞에 제일 강한 것만 보여줘라고 말하면 됩니다.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강한 종목 섹타, 이 유로모피 그리고 반도체 설계, 펜리스, 양자, 경경, 문제, 항공.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장에서 당장 매매할 수 있고 다음 주 흐름도 견고하게 나올 수 있는 섹타를 찾아주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스핀을 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누구나 사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AI 시대고요. 여러분들 주식은 시스템 활용을 잘하는 사람이 주식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여러분들 어렵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쉽게, 간편하게, 간단 명료하게 종목 발굴도 간단 명료하게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들고 와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마켓나우 3부 정우영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마켓나우 3부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확실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데일리 온 정우영 파트너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 마무리도 좀 시장이 혼란스러워서 우리 시청자분들 싱숭생숭 하실 텐데요. 주말 동안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편안한 시간 보내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월요일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